최근 인공지능의 덕분에 음성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고 말로 지시하거나 물어보면 상당 부분을 대답해 줍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앱은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이제 어시스턴트 쓰는 법을 배워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앱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 홈 화면 가기 마크가 홈 화면의 가장 밑 중앙에 있죠. 그걸 2초 정도 지그시 누르면 6시에 알람 해줘. 네, 오후 6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예, 오후에 이제 6시에 알람이 울릴 겁니다. 10분 타이머 설정해줘. 10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10분 후에 알람이 울릴 겁니다. 지금 LA가 몇 시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0분입니다. 제가 만약 운전하다가 마이크를 켜고 집사람에게 전화해줘. 집사람 진선혜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전화 스톱하겠습니다. 제가. 속초 수요미식회 맛집. 다음은 속초시 근처 수요미식회 맛집의 업체 정보입니다. 주변 음식점. 근처에 식당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100만 원이 몇 달러야? 100만 원 변환값은 904.55달러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몇 평이야? 1000제곱미터는 302.5평입니다. 오늘 엔화 환율. 1엔 변환값은 11원입니다. 이명웅 보랏빛 엽서 틀어줘. 네, 유튜브에서 문재인이 누구야?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전라도 광주 날씨가 어때? 현재 광주광역시 위기온은 1도이며 안개가 대부도 미세먼지 어때? 네, 알겠습니다. 미세미세로 연결해 드릴게요. 현재 서초구 서초동의 언택트가 뭐야? 시니어 메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스마트폰을 써야 될 때 바로 지시를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PC에다 대놓고 이런 지시를 해도 모든 명령을 따르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모자라는 주 요인은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저장 공간으로 이전시킬 수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없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구글 포토라는 앱이 사진과 동영상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무한대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일 이후에도 15GB의 구글 드라이브 무료 저장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포토는 여러분이 사진을 찍자마자 저장되는 갤러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동기화시켜 구글 포토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무한대 저장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포토 설정에서 우선 화질을 원본 품질에서 고품질로 변경시켜 놓아야 합니다. 구글 포토 앱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의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 사진이나 혹시 동그라미만 돼 있다면 그것이 계정 관리 설정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장동이 계정 관리를 누르면 계정 저장 용량이 나오고요. 업로드 크기가 나오죠. 거기서 원래 원본 화질로 혹시 돼 계신다면 그것을 고화질로 바꾸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구글 포토의 저장 공간을 무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제가 카메라로 이 그림을 사진 찍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가서 보면 여기 사진이 갤러리에 들어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구글 포토에 한번 가겠습니다. 포토에 지금 벌써 들어왔죠.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갤러리에 들어간 사진이 구글 포토에도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 포토가 있으면 구글 포토는 클라우드 공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포토가 있다면 여러분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은 모두 다 PC나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으로 백업을 받아 놓으시고 핸드폰에서 지우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구글 포토 활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포토를 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우측에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된 것을 쭉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2009년까지 쭉 내려가요. 모든 사진을 여기에다 지금 다 갖다 놨는데요. 2009년 6월경에 모든 사진들을 이렇게 스캔을 떠서 구글 포토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이게 사진들을 스캔 뜬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활용을 했고 엄청나게 많던 앨범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앨범에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은 빛이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디지털화하면 절대로 빛 바래는 일은 없죠. 단 주의할 것은 그 디지털화된 저장된 공간에서 날아가 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잘 받아 놔야 됩니다. 자, 이제 검색을 눌러서 바르셀로나 하고 누르면 구글 포토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놓은, 제가 위치를 항상 키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구글 포토는 자동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사진을 모아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 11월 6일부터 2014년 4월 15일 사이에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죠. 2013년 3월 24일 날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겁니다. 검색에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키고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 여기 장소에 이게 다 구글 포토가 자동적으로 취합해 놓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 2019년 6월 20일부터로 돼 있죠. 베트남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로스앤젤레스 우리 아들 집에 3월 달에 한 달 이상 가 있을 때 그 사진들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장소별로 자동으로 취합을 해줍니다. 또 사물도 한번 가서 볼까요? 교회에서 찍은 것들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찍은 것들만 다 이렇게 나오죠. 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구글 포토가 모르죠, 그죠? 사진만 모아주는 거예요. 구글 포토에 저장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사진부터 이렇게 취합을 해주는데요.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진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름 추가가 있죠.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적당한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시면 이혜진이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집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를 물어봅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음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작업한 건 뭔가요? 결국은 사람 이름 적어준 거 이외에는 다 자동으로 취합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진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 앨범 만드는 법은 꼭 배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폰맹 탈출 동영상을 만들면서 그와 같은 동영상들만 별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또 추가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요, 사진 추가를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할 내용을 선택을 하면 추가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앨범 제작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글 포토 활용하는 법을 다 익히시게 되는 겁니다. 구글 캘린더를 활용하여 일정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는 가족이나 친지들과 자신의 일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팀원들과 팀장이 서로 일정을 공유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공유는 스마트폰에서는 할 수 없고 PC나 노트북에서 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일정을 공유해주면 상대의 스마트폰 캘린더에 자동으로 자신의 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구글 크롬 화면인데 그 크롬에서 캘린더를 여시게 됩니다. 이 캘린더 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가보시면 거기에서 내 캘린더 설정이 나오죠. 그 중에서 특정 사용자와 공유를 누르시고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소록에 미리 지메일을 등록해 놓지 않으셨으면 지메일 주소를 여기다 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유할 사람이 더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로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재산 여러 명을 치셔도 관계없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일정이 무슨 일정인지 세미나 아니면 동창회 참석 이와 같은 세부 일정은 보이지 않고 한가함 또는 바쁨 그렇게만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일정의 세부 정보까지 다 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을 변경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까지 맡기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비서를 둔 분들은 일정 변경이나 변경 공유 관리까지도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끼리 친지끼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를 공유해 줬고요. 집사람도 역시 자신의 일정을 제게 공유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이게 다 제 일정인데요. 이 제 일정이 집사람의 스마트폰에서도 모두 볼 수 있고 저희 집사람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되고 요 한 일정만 이렇게 확정된 거가 표시되죠. 일정 공유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